예,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3월 1일 3일절 주말 동호무 시간 오픈입니다. 어제 오늘 이슈들 좀 많았죠. 어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좀 강행했고 아침에는 이제 이란의 헤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이 헤메네이 이분이 거의 36년간 통치했더라고요. 테란노 뭐 아시겠지만 반서방 반미의 대표적인 중동 인물이었죠. 아마 유가나 물가, 호르무즈역 관련 이슈가 이번 주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주말에. 근데 저는 어제부터 준비했던 부분은 이 미국의 AI 관련을 계속 보고 있어요.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고 슈퍼반도체 가장 큰 호재를 맡고 있잖아요. 삼전하니. 근데 AI 관련의 엔스로피, 지금 파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부수고 있는 이 생산성 혁명인 엔스로픽이 전쟁부랑 계속 그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부는 미국의 국방부예요. 이름 작년에 바꿨죠. 작년 말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실수라 저는 보는데, 이 과정을 좀 봐야 되는 측면에서, 특히나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작년 3, 4월 달에 관세 정책을 잘못 썼어요. 뭐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3,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너무 거칠게 하다 보니까 정시가 3, 4월 20% 넘게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AI 관련 트럼프 정책과 함께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수비 점검 차원에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게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장 투자 제일 강하지만 미국의 AI가 변하지 않을지 되게 중요한 이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란 관련 문제는 뭐 뉴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말 세요. 금요일로 보셨겠지만 지금 어제 만났던 분들이 월드컵 상황전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충분하게 그거를 뭐 공감을 하고, 뭐 그때는 우리 결승 갈 줄 알았잖아. 그렇다 하지만 아직 4강전과 결승전 남아있기 때문에 국장이 또 역시나 대내적으로 엄청나게 큰 돈들이 몰리고 있다. 정책 플러스 수급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저는 봐요. 물론 작년에 3, 4월 같은 미국의 흐름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물론 작년 모드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여전히 좀 예의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장은 분명히 근데 3월달에 좀 변하게 날 거예요. 12, 1, 2월달 계속 올랐던 반도체 코스피 막 갔던 게 약간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이란 같은 요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또 더블 만드는 파동을 계속 키워갈게요. 자, 우리 채널은 지금 5년차 됐습니다. 조회수의 절반이 저희 멤버십이에요.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있고, 제가 갖고 26년간의 실전 투자와 함께 점점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봅니다. 올해는 뭐 더블 이상 충분히 전적이자 키울 수 있다 저는 보는데, 실전 빅스윙 봐주시는 우리 찐 고객분들 주말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만났던 우리 지인분들이 뭐 부자들이죠. 아는 형님들이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야, 지금 2002년도에 월드컵 상황 같지 않냐? 진짜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야,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물론 미국은 AI 빅뱅 3년, 4년차지만 우리 반도체 흐름의 어닝 밸류, EPS 곱하기 멀티플까지 프리미엄 되는 과정에서 MSCI DN까지 보는 과정에서 아주 우리는 정책 수급과 멀티오기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23년에 우리가 2차 전지, 그때는 쏠려갔습니다. 6개월만 딱 갔었고 2차 전지로 돈이 다 몰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10배를 다 수익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왜 손오공의 개왕권 2배다 3배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배 정도 되는 거지. 자, 민스키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탐욕 2단계입니다. 탐욕과 환상에 쩔어서 막 그럴 때는 3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월드컵에는 4강전과 결선이 남았고 탐욕 3단계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살짝의 변화가 오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말고 흐름을 보자. 그때 사실 독일 갈 줄 알았잖아. 독일 이겼으면 우리 일본 가서 결승전 하는데, 물론 그때는 탁탁 끊어져요, 스포츠는. 근데 우리 주식은 신호를 계속 줍니다. 급하게 뭐 때문에 왕창 왔다 갔다 하진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시장을 계속 타시면 돼요. 3월달에 저는 이제 삼전 한익이 여전히 물론 강하긴 하지만 프리미엄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갖고 있는 사형제, 로봇, 현대차, 빅바이오, 근데 정권과 우주까지 얘기 드리고 있는 섹터별 선순환, 새롭게 신규 종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을 잠깐 볼게요. 우리 매크로 기술적 기본적 부서 다 보기 때문에 한번 그림 봐도 딱 나오는데,
자, 사이클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년 말부터 10월 말 깐부깐부 에이펙스 올렸다가 출렁거렸어요. 오버했던 거죠. 그 이후에 계속 박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제가 트럼프 당선됐던 24년을 비교하면서 그때도 왔다 갔다 하다가 딥시커 나오고 달러 약세되고 트럼프 막 목리 부리고 이 3월 4월 달에 이 20% 넘었던 폭락, 이게 겁나는 거예요. 혹시나 같은 박스권이 있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때 맨날 AI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도 AI 관련 새롭게 나오는 이슈가 트럼프 실수하지 않을까, 그걸 같이 한번 점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엔스로픽이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는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젠슨하고 말했던 투자하면 무조건 매출 될 거야, 수익 될 거야, 앞으로 전성비 정말 중요한데 블랙을 본격적으로 정말 좋아 하면서 이제 3월 달에 GTC까지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롭게 알파벳도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엔비디아는 그 6개월째 박스입니다. 자, 작년 5월 달에는 바닥씩 올라올 때 괜찮았고 5월 달 실적 나왔을 때, 8월 달 실적 나왔을 때랑 작년 11월 달 실적 나왔을 때는 둘 다 실적 좋았어요. 그럼 불구하고 시장 흐름상 미국에서 돈이 빠지고 딴 데로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AI 가치는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를 6개월째 좀 답답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 바뀔 수 있어요. 이번에 살짝 꺼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방을 만들어 갈지인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박스 시황을 꾸준히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하드웨어 그 정도로 반도체 막 때리 넣으니까 다 들어가죠. 엔비디아든 BNB하든 이 칩들, GPU도 좋은데, 이 성장은 좋은데 우리 빅테크들 너무 과하게 70% 더블씩 하이퍼스케일러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수익성에 대한 캐즘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작년에 상반기도 그랬고 작년 11월도 그랬었어요. 마이크풀이 공개했었던 바퀴벌레 똑같은 이론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AI 인프라가 거의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 거기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엔스로피 같은 게 막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고용과 소프트 갭이 만들어지고 있는, 영향받고 있는 그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니까 빅테크들이 자사주를 통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많이 올렸잖아요. 자사주, 주주를 위해서. 근데 자사주를 살 자금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또 있죠, 사실은. 대출까지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 수급도 지금 안 좋게, 지금까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자, 대신에 반대로 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아니, 빠진 게 아니라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빅테크 M7들은 계속 매출과 은행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6개월 동안 횡보하겠다는 얘기는 35배 가던 PER, 엔비디아 PER이 20배 초반까지 빠지는 밸류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더 싸진 거죠. 쏠림쏠림했던 부분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막 급진적으로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리버리한데 시장에 아주 스마트한 저응 과정이다. BNB대아가 이머징이나 우리나라 돌아가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시장이 저응 과정이라는 박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 보셨어요. 자, 잭도시 막 수염 엄청 긴 분인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분이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판 분이야. 원래 트위터 CEO거든요. 그 돈을 이제 팔고 블록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AI 핀테크 그런 회사죠. 근데 금요일 보시면 물론 아무리 미국이 고용 탄력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이례적이에요. 1만 명 임직원 중에서 40%를 일괄해고 있습니다. 1만 명 중에서 4천 명을 일괄적으로 해고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물론 주가는 올랐어요. 비용 절감한다고. 블록에서는 매출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AI를 봤을 때 너무 새 시대가 크게 빨리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급하게 하지만 대부분 회사도 1년 안에 똑같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잭도시가 얘기했어요. 가장 첨단에 있는 실무자 부분이. 이게 지난주에 한번 출렁거렸던 시트리니 보고서 보는 것 같죠. 시트리니도 28년 가면 미국의 실업률 4%짜리가 10%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우리 얘기했지만 생산성 확대를 보는 AI 관련 얘기는 케빈 워시부터 우리 미리 좀 공부를 하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AI 그 빅테크나 M7은 박스이지만 고밸류에 부채 워낙 많이 땡겨 쓰고 영끌하고 특히 소프트 기업들이 약합니다. 이번에 물론 엔소로픽 나와서 아모데이가 조금 이제 같이 상생하자, 당신도 고객이고 같이 살자 얘기를 했지만 이 소프트 기업 하방은 수세는 결정됐다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시장에서 적응하느냐 문제인데 약한 카나리아들은 제가 코이브, 오라클, 코이브 많이 빠졌죠. 이번에 실적 나오고 사무금융에 있는 블루아울과 블랙스톤까지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맨날 보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JP모건의 다이몬도 그랬고 마이클 브루도 그랬지만 이 사모금융, 바퀴벌레 이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좋게 보는 분은 또 같은 걸 보더라도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금요일날 또 이제 영국에 있는 모기지 금융 하나 파산한 게 있습니다. 그 2007년에 막 바퀴벌레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미국의 이제 은행들의 우려까지 사모금융이라든지 소프트 기업 이런 데 물려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금요일날 은행이 좀 빠진 건 있어. 근데 이거는 여전히 박스의 흔들림을 보고 제가 보는 부분은 크게 금융 시스템이 붉어지느냐 아직은 아니라 봐요. 2007년도도 한 6개월 1년 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부분이라서 더 크고 더 확실한 이 시스템 AI 그 빅뱅 내에서 오히려 꼼꼼한 배센터는 뭐 케빈 워시와 함께 뭐 들어간 밀려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규제적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정책은 감세 플러스 규제파인데 이 은행 규제를 2008년에 스무트홀리법 때문에 많이 묶여 있었던 은행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야. 장기물도 사야 되고 특히 신규은행까지 설립을 더 확대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융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연준 의장과 꼼꼼 배선트와 트럼프 흐름과 함께 트럼프가 조금만 더 거친 거를 조절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약간 리스크긴 하지만 챙기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금융 시스템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기존에 했던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항상 새로운 게 중요해. 새로운 게 또 신기하고 생소하고 적응되고 뭔가 리스크일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말까지 바꿔서 전쟁부죠. 디파트먼트 오브 원대 DOW라는데 작년 왜 바꿨을 거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가 국방부 뒤에 힘을 가지고 신제국주의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죠? 변동성에 대한 문제인데 엔스로픽을 잘 쓰고 있었어. 이미 딴 LMN과 계약을 다 맺고 있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엔스로픽과 국방부의 헤그세스가 계속 갈등을 벌였던 부분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베네수엘라도 그랬습니다. 지금 뭐 이란에 LMN이 나오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했잖아요. 너무 빨리 급하게 그것도. 예전에 비하면 진짜 빨라진 거잖아요. 거기서 물론 팔란티어를 썼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엔스로피라 다 알고 있습니다. 엔스로피 그렇게 유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그세스 BOW의 수장인 헤그세스가 엔스로피 좀 마음대로 쓰자. 야, 너네 말했던 규정 다 풀고 자율 사용을 계속 요구를 몇 개월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제 결정이 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아모데이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아모데이가 이 다리오 아모데이 그 엔스로피 CEO가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 같은 성향이었으면 훨씬 급하게 됐을 수 있어. 근데 이분은 이 실리콘밸리도 그렇지만 가장 진중하고 균형 잡고 겸손하고 좀 그런 걸 보는 중도적인 성향이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안정적인 분. 뭐 뒤에 설명서도 발명했는데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죽이는 거야. 조지는 거야. 야, 네 좌파 아니냐? 미국이 안보를 위해서 하자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야, 좌파야. 물론 민주당하고 이제 그 빅테크를 좀 좋은 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올해 미국 성장을 위해서 같이 스타게이트든 뭐 제니시스 미션이든 AI 계속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사이좋게 가야 돼요. 근데 좌파만 공격한다는 얘기는 전쟁과 비슷하게 뭐 선거에 대한 부분도 결집할 의도가 있었겠죠. 어쨌든 헤그세스까지 붙어서 맹변환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약간 보면 이런 거 있죠. 예. 이거 좀 많이 붙여놨는데 아이고 왜 이러지? 요겁니다. 자, 피크 헤그세스가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자, 공급망 위험은 중국 기업 화웨이 같은 데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그대로 그런 나라에다 지정하는 건데 자국민 가장 핵심적인 빅테크한테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엔스로픽은 오만함과 배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부나 펜타곤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교과적인 사례를 남겼다. 너네 정말 잘못하는 거야. 왜 우리 말 안 들어? 아주 강력한 입장이죠. 그 국방부, 전쟁부 입장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변할 거다. 엔스로픽 모델에 대해서 완전하고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접근 사용하게 만들어 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좌파 공격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대 그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스로픽 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윤리 규정이 안 맞는 거야. 쉽게 말하면 AI가 너무 빨리 발전에 혁신되기 때문에 엔트로피 아모데이 봤을 때는 이게 저라면 그 터미네이터 뭐 극단적인 이유지만 그런 것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윤리 규정입니다. 민간 감시와 자율무기. 얼마 전에 보셨겠나 모르겠지만 AI 관련 여러 가지 질문하고 막 답을 받잖아요. 그록도 있고 제미나도 있고 뭐지 엔스로픽도 있는데 특징이 약간 달라.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공격받고 3차 세대 대전이 일어났는데 AI 너네 같으면 핵무기 쓸 거야? 이 질문 다 던져본 거지. 근데 AI들 어떤 줄 아세요? 다 눌러요. 핵무기 버튼을. 이겨야 되니까. 여기 누르면 뭐 자기 미국민 어쨌든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따져서 AI들은 핵무기의 버튼을 누르는데 주장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극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민간 감시와 무기를 잘 수 있게 쓰는 게 두 가지 쟁점인데 이렇게 막 공격받으니까 아무 데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어떻게 또 성명을 냈냐면 바로 성명서를 냈어요. 엔스로픽이 이 전쟁부의 공급망 위험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는데 자 오늘 오전 어제입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엔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합법적 규정과 요청했던 두 가지 예상, 요거 쟁점이죠.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 그 다음에 완전한 자율무기,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중국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빅데이터하고 자기 자율 인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버한다 보는 거고 지금도 되게 막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거를 성명서를 대규모로 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비정한 성명서 발표를 하니까 어제죠. 오픈 AI라든지 이 구글의 가장 핵심 부서인 딥마인딩 부서에서 수백 명이 나와서 직원들이 동조를 하고 실제로 샘 알트만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까지 나서 알트만 아모데이 엔스로픽에 대한 성명서를 전격 지지선을 했어요. 빅테크가 좀 뭉치는 거지. 헤그세스와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약간 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가졌던 거지. 이게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 3시간 뒤인가? 알트만이 나와서 딱 보일 수 있는 건데 이와 같은 알트만인데 자 우리가 전쟁부와 전격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천억 불이에요. 2천억 불은 엔스로픽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뺏겨가는 연방정부에 대한 그런 딱 규모가 딱 일맥상통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약간 알트만의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국방부가 원래 알트만의 오픈 AI든 그록이든 제미나이랑 같이 계약을 안 맺었던 거 아니에요. 엔스로픽 똑같이 맺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엔스로픽한테 말하는 얘기는 엔스로픽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고 오늘 같은 분위기 보니 어떤 느낌이냐면 막 지금 트위터에서 얘기하고 있던데 국가안보가 중요하냐 아니면 미국민도 관심이 한다 나오는 얘기하는데 인본주의라든 특히나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중요하냐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여론 수용과 논쟁이 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오픈 AI 밸류는 살짝 빠졌습니다. 7,300억 불이고 자 제가 보는 의미를 살짝 정리를 할게요. 앞에서 말했던 AI 박스 보는 차원에서 같은 흐름들 금융위기나 이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 빅테크 가장 핵심적인 기업에 대해서 가장 가치 커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정치까지 끌고 나와서 좌파까지 공격하면서 첫 공식적으로 갈등이 만들어진 이벤트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엔스로픽의 기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필사적으로 국방부 갖다 쓰고 싶은 거지. 특히나 지금 국방부를 키워야 되니까 힘을 더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하고도 약간의 척을 질지 분위기를 계속 봐야 되는 부분에 있고 어떤 미국 트럼프가 빅테크 길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한다, 스타게이트 한다, 제민시 미션 한다 그러다가 워낙 커지고 AI가 그 정도로 국가안보의 핵심 판단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도 그랬지만.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더 가면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오바를 해서 작년 3, 4월처럼 너무 거칠게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확률이 낮습니다만은 AI 급한 성장을 하고 11월 달에 대해서 막 규제파란 가운데서 빅테크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좀 살살합시다. 이거 아직까지 풀 때는 아닌데요 하면서 기업 윤리와 민주주의를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 3, 4월 같이 트럼프가 실수할 거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낮은 확률인데 이발 새로운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꼭 보셔야 한다는 얘기. 이 엔스로픽이 얼마나 대단하고 혁신적인 고용과 미국 트럼프와 지금 전체적인 미국 돈 들고 있다는 그런 흐름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미국은 차트 봐도 그렇죠. 차트 봐도 박스죠. 엔비디아 박스, 구글 박스 여기서 22,500인데 뭐 여러 가지 이슈 있겠지만 22,000 충분 요가에 괜찮겠지만 이처럼 작년처럼 빠지게 될지는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개 아셔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트럼프가 한번 작년에 처음이었잖아요. 1년 차기 때문에 많이 거칠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한번 겪어봤고 이번에 물론 AI 정말 좋지만 자기 자국 기업에 대한 얘기고 다른 나라 공격이 아니에요. 작년엔 다른 나라 공격한 거, 동맹이든 중국인 다른 나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약할 거라 보는 거죠.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상반기 박스 만들래 누구 장을 박살내라 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작년보다 유효가 적고 그 리스크가 적고 대신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박살이 났잖아요. 이럴 때. 그리고 2200까지 빠졌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어떻죠?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작년 가진 그런 약한 쩌리 국장이 아닙니다. 쩌리 국장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 섹터 순환에 돌면서 우리나라 이머징 강세는 새롭게 3월달을 좀 더 강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앞에 말했던 이란 폭격이 나오고 37년 독재했던 헤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테헤란도가 만들어진 건 기억나시겠지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히잡이 있고 되게 윤리가 강했던 이란이 되게 오픈된 자유로운 국가였어요. 중동 내에서는 되게 자유로운 국가였습니다. 37년간 핍박을 좀 받았다 저는 보는 게 있는데 뭐 중동 내에 되게 복잡한 게 있겠지만 트럼프 공식 발표한 이후에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사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장기 자살 드론이 가서 갖다 박았답니다. 이란 전면 부인하고 이번에도 분명히 엔스로픽의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란의 핵협상 빌미는 어쨌든 지금 예전도 그랬지만 트럼프나 미국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겠죠. 어쩌면 지금 베네수엘라 그래서 뭐 유가도 기름도 받고 있던데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뭐 중국, 러시아는 뭐 비난하고 뭐 딴 데는 또 뭐 미국 잘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던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그림도 자주 보셨겠지만 여기가 이라크가 있어요. 이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해협을 이란이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보면 파키스탄 있고 오만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천연가스 기름들이 여기를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야. 특히 보시면 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80% 70%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유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잘 풀릴지 봐야 되고 트럼프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되게 빨리빨리 승리했다.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왜? 그래서 주말에 전쟁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오늘까지 봐야 되는 부분에 단기 변동성 판단하고 있지만 되게 호르무즈 해협 같은 부분이랑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세요. 빨리 자기 국민들을 죽을 장하세요.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빨리 정권 교체를 하란 얘기지. 그런 면에서 오늘 보시면 비트코인은 괜찮아요. 지금 이스라엘 안 열렸습니다. 중동 정시가 원래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열리는데 그 일요일 열리는데 이스라엘이 올해부터인가? 중동 이스라엘이 올해부터는 일요일도 휴장이야. 우리 이제 서방을 비슷하게 맞춰놔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제 막 급하게 전쟁 터졌을 때 빠졌어요. 63,000불까지 빠졌다가 비트코인이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되게 극복하고 안 좋고 그런 일이겠지만 정시나 금융시장 봤을 때는 비트코인 상황 봤을 때는 이 양 그 별로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정도 보지 않을까 아직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죠? 올해 정말 운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그러면은 또 반대로 막 갔잖아 안 좋게. 근데 지금은 월요일 하루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월요일 날 우리 3.1절 유관순 누나 덕분에 하루 더 쉬기 때문에 우리 3일 동안 우리는 3일 1일 내일은 하루 더 여유가 있어요. 편하게 보시자 내리지. 뭐 트럼프 빨리 수급할지 어떤 정신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유가와 물가가 정말 트럼프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정시에는 단기 변동성 정도로 주차를 잡으면서 거문이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뭐 비트코인 출렁거림 볼 수 있고 한국 증시와 관련한 3월 변동이 큰 흐름 잡아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부분은 AI를 꼭 봐야지만 우리나라 성장 슈퍼반도체 3전 한익이 필요한 정당성이 나옵니다. 막 가등에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제 P가 올랐는 부분이 Q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이 들어오는 부분이 걔들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나라도 할 거 아니에요. 소브린이 안 하는데 AI 소브린 인프라는 계속 되기 때문에 로봇이든 뭐든 확장도 되기 때문에 나쁘게 보진 않고 3월달에 살짝 속도 조절하면서 오히려 딴 것 쪽으로 종목이 순환되는
그런 종목장 수익률 게임을 3월에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황 내에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